안녕하세요. 여러분과 함께 본영어 문법편을 공부하고 있는 영어 김과연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명사, 관사, 그리고 일치에 대한 내용을 다룰 건데요. 사실 이 챕터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은 명사거든요. 근데 제가 중요하다고 표시한 건 뭐죠? agreement, 일치죠. 왜 일치에 표시를 했을까? 우리가 영어를 구사할 때 가장 어려워하는 요소 중 하나면서 문제를 출제할 때 가장 유용하게 사용하는 것이 일치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본영어 문법편 진도 나가기에 앞서서 우리가 어디에 초점을 맞춰서 공부를 해야겠어요? 일치에 초점을 맞춰서 공부를 해야겠죠. 아시겠죠?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명사에 대해서 공부를 해볼 건데 명사에 대해서 공부하기 이전에 우리 오랜만에 복습해 봐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가 공부를 할 때 영어에서 딱 네 가지 품사만 먼저 알아두자라고 말씀드렸었어요. 그게 뭐였죠? 명사, 동사, 형용사, 부사가 있었죠. 그리고 품사 하면은 같이 배우던 게 뭐였죠? 문장, 성분이었잖아요. 문장 성분은 총 몇 개 알아두자? 4개 알아두자. 주어, 동사, 목적어, 보어. 제가 이거 조금 안 했다고 다 까먹으신 거 아니죠? 한번 테스트 해볼게요. 명사는 어떤 문장 성분으로 쓰일 수 있죠? 주어, 목적어, 보어로 쓰일 수 있었고요. 동사는 문장 성분 중에 동사로 쓰일 수 있었고요. 형용사는 보어로 쓰일 수 있었고 부사는 아무 걸로도 못 쓰였었죠. 그쵸? 그런데 이 형용사랑 부사 같은 애들을 묶어서 우리는 뭐라고 부르는데 수, 식, 어라고 부르는데 형용사는 명사를 꾸며주고 부사는 뭘 꾸며준다? 명사 빼고 다 꾸며준다. 이렇게 우리 정리했었죠. 자, 이거부터 왜 시작을 했느냐? 일단 명사가 어떻게 쓰이는지를 우리가 먼저 알고 가야 될 거 아니에요? 명사를 우리가 따로 빼서 배우는 이유는 뭐냐면 이 명사라고 하는 녀석이 문장 내에서 주어, 목적어, 보어라고 하는 문장 내 필수 성분으로 사용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게 첫 번째예요. 아시겠죠? 그런데 제가 이 부분을 설명하면서 예전에 이런 설명도 드렸습니다. 사실은 주어, 목적어, 보어 자리에 들어가는 건 명사라고 하는 단어의 품사가 아니라 명사가 구를 이루는 명사구가 들어가는 것이다 라고 설명을 드렸고요. 그 명사구의 구조를 이렇게 설명드렸었습니다. 한, 수, 명, 수. 이게 뭐였죠? 한이 뭐예요? 한정사. 한정사라는 녀석이었고 대표적인 녀석으로는 관사나 소유격 같은 애들이 들어간다고 했었습니다. 수는 뭐예요? 수는 수식어였는데요. 명사를 꾸며주는 수식어니까 형용사적 수식어일까요? 부사적 수식어일까요? 형용사적 수식어겠죠. 형용사적 수식어. 그럼 제가 여기서 형용사적 수식어라고 말했다는 건 형용사만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 이런 구조가 있을 수 있겠죠. 형용사가 명사를 꾸며주고 있는데 이 앞에 부사가 형용사를 또 꾸며주고 있는 거야. 그러면 그냥 라인상으로 쭉 그냥 써져 있는 모양새만 봤을 때는 명사를 형용사도 꾸며주고 부사도 꾸며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부사가 형용사를 꾸밈으로써 하나의 형용사 구를 이루고 있고 이 형용사 구가 명사를 꾸미고 있는 거죠. 저는 이 형용사 구를 형용사적 수식어구다라고 부르고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이 형용사적 수식어구는 명사의 앞에만 나올 수 있는 게 아니라 어디도 나올 수 있다. 뒤에도 나올 수 있다. 라는 포인트를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명사가 문장 내에서 어떻게 쓰이는지, 명사구는 무엇인지 대충 다뤄보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유닛 1 제대로 한번 진도를 나가볼게요. 일단 명사를 크게 두 가지로 나누고 있습니다. 어떤 것? 셀 수 있는 명사와 셀 수 없는 명사. 근데 우리 한자어에 좀 약하다 보니까 이렇게 말하면 알아들으실 수 있을까요? 셀 수 있는 명사를 우리는 가, 산 명사라고 부르고요. 셀 수 없는 명사를 우리는 불, 가, 산 명사라고 부릅니다. 가, 산, 가능합니다. 산, 산수할 때 산이겠죠. 세는 것이 가능합니다. 불가산, 불가합니다. 뭐가? 산수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자, 셀 수 있는 명사라고 하는 건 얘가 1개일 수도 있고 2개일 수도 있고 100개일 수도 있고 아무튼 개수를 셀 수 있다는 뜻이죠. 이렇게 1개만 있는 경우를 우리는 단수라고 부르고요. 2개 이상 100개도 있을 수 있고 10,000개도 있을 수 있고 이렇게 1개가 아닌 상태를 가리켜서 우리는 복수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복수의 모양을 표시해 줄 때는 s나 es를 붙여준다라는 거. 사실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은 여기는 전부 다 알고 계시죠?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까지만 배울 거였으면 명사 파트를 그냥 지나쳤겠지. 근데 중요한 게 뭐예요? 단수냐 복수냐에 따라서 앞에 한정사가 필요하냐 안 필요하냐가 달라지게 됩니다. 무슨 뜻이냐? 단수 가산명사의 경우에는 한정사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즉 관사나 소유격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아래 예문을 보니까 book is very useful 이라고 하면은 마치 옳은 문장일 것 같지만 뭐래요? 틀린 문장이래요. 왜? 앞에 한정사가 안 붙어 있거든. 그래서 이거를 the book is very useful 이라고 하면 그 책은 매우 유용해 라고 한정사 더를 붙여줬잖아요. 이러면 옳은 문장이 된다는 겁니다. 오케이? 반면에 computers s가 붙어 있다는 건 복수라는 뜻이고요. 복수라는 뜻이라는 거는 얘가 셀 수 있는 명사라는 뜻인 거죠. 그쵸? 개수를 논할 수 있다는 거니까. 그런데 이런 복수 가산명사 앞에는 뭐가 없어요? 지금? 뭐가 없죠? 한정사가 없죠. 한정사가 없음에도 이 문장은 옳은 문장입니다. 그쵸? 즉 위에서 써놓은 것처럼 단수 셀 수 있는 명사는 한정사가 반드시 있어야 하지만 복수인 셀 수 있는 명사는 한정사가 꼭 있어야 되는 건 아니다. 그런데 선택이라고 되어 있죠. The computers 이런 식의 표현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오케이. 반면에 아직은 다루지 않고 있는 불가산 명사의 경우에는 한정사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겠죠. 다만 셀 수 없다 그랬으니까 하나의라는 의미를 가진 같은 녀석, 언 같은 녀석은 쓰일 수 있을까 없을까요? 없겠죠. 더 같은 정관사나 마이와 같은 소유격 같은 애들만 들어갈 수가 있을 겁니다. 오케이. 이 정도 하고 넘어갈게요. 자, 보니까 복수에 있는 설명부터 볼게요. 단독으로 쓸 수 있다. 쓸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 건 쓸 수 있을 수도 있고, 즉 단독으로 쓰일 수도 있고 단독으로 쓰이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죠. 즉 한정사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는 뜻인 겁니다. 그리고 어떤 종류의 전체를 나타낸다라고 되어 있는데 지워버리고요. 나타낼 수 있다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나타낼 수 있다. 이렇게 어떤 종류의 전체를 나타내는 거를 우리 전통적인 옛날 문법책에서는 종족 대표 명사 이런 식으로 불렀거든요. 근데 이 종족 대표 명사의 대표적인 종류가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그냥 명사를 복수로 사용해 주는 거예요. Horses are useful animals 라고 하면은 말이라고 하는 종들은 매우 유용합니다. 이런 표현이 되는 거고요. 단수 보통 명사, 즉 단수 형태에다가 어만 붙이더라도 전체를 나타낼 수도 있어요. A horse is a useful animal. 말은 매우 유용한 동물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a horse라고 말했다고 해서 말 한 마리만, 딱 한 마리만 가리키고 있는 게 아니라 뭐를 가리키고 있다는 거라는 거예요? 말 전체를 가리키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아래 더 플러스 단수 명사도 전체를 가리킬 수 있대. The horse is a useful animal. The horse, a horse 다 가능하고 horses 이것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거의 다 가능한가 보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지나가셔도 되겠고요. 이게 문법 문제로 출제되는 경우는 거의 없기 때문에 이 정도로만 보고 지나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조금만 더 디테일한 설명을 드려보면은 이번 기회에 자, 플러스 단수명사도 전체래. 더 플러스 단수명사도 전체래. 이 둘 사이의 차이점이 뭘까요? 어는요. 하나란 뜻이죠. 종 하나 말 하나를 다 따졌을 때 걔네가 다 유용하다는 뜻인 거예요. 오케이? 더라고 하면요 그냥 그 종 전체, 말이라고 하는 종 전체를 가리키는 겁니다. 이런 차이점 때문에 어떤 차이점이 발생이 되냐면 아래 있는 예문 같은 거, A tiger is in a danger of becoming extinct. 이런 문장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자, a tiger 얘가 종 전체를 가리킬 수는 있어요. 그래서 얘가 in danger 그러면 위기 속에 있는 거고 of becoming extinct라고 하면은 멸종될 위기 속에 있다. 멸종 위기다. 이런 표현이거든요. a tiger이라고 하면 무슨 의미라 그랬어요? 하나하나를 각각 가리켜서 그 전체를 묶는 표현이라 그랬죠. 호랑이 하나, 호랑이 둘, 호랑이 셋, 호랑이 넷 얘네들이 하나가 다 멸종 중이래. 말이 됩니까? 호랑이가 멸종 중이라는 거는 개체수가 100마리가 있으면 그 중에서 20마리가 사라지고 내년에는 30마리 더 사라지고 이런 상황을 말하는 거지, 이 한 마리가 사라지고 있고 한 마리가 사라지고 있고 한 마리가 사라지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A tiger is in a danger of becoming extinct 이런 문장은 틀린 문장이라는 거예요. 대신 어떻게 쓸 수 있겠어?
The tiger is in a danger of becoming extinct. 이런 표현은 가능하겠죠. 이해되십니까? 그런데 어니, 더니 이런 것들 우리 굳이 쓰지 말자고요. 가장 많이 쓰이는 표현은 1번에 나와 있는 복수입니다. 제가 그래서 가장 빈도가 높다라고 표시해놨죠. 여기까지만 보고 지나가시면 웬만한 문법책에 나와 있는 것들보다 더 디테일하게 아는 상태가 되신 겁니다. 그 다음 셀 수 없는 명사로 가보겠습니다. 불가사 명사라고 부른다고 했죠. 셀 수 없는 명사는 셀 수가 없기 때문에 당연히 복수 형태가 없습니다. 복수가 뭐예요? 2개 이상 있다는 뜻이었잖아. 2개 이상 있다는 건 셀 수가 있다는 거니까 셀 수 없는 명사, 불가사 명사들은 1개, 2개, 3개, 4개 이런 개수의 개념이 없기 때문에 무조건 복수 형태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셀 수 없는 명사의 형태를 그냥 단수 형태다라고도 표현을 할 거예요. 본 강의에서 줄곧 그래왔고 이번 강의를 기점으로 해서도 계속 그냥 셀 수 없는 명사를 단수 취급이다, 단수 표현이다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셀 수 없는 명사의 종류는 무엇이냐 라고 물어보면 외우셔야 됩니다. 기본적으로는 질량으로 나타내는 표현들 있죠. 예를 들어 빵 1개 우리나라 말에서는 잘 씁니다. 근데 정확히 말하면 빵이 어떻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반죽이 있으면 이걸 구우면 빵의 형태로 이렇게 생기는 거잖아요. 이 반죽을 이렇게 자르면 3덩이가 될 거고요. 이렇게 자르면 몇 개지? 12개인가요? 이 정도의 개수가 될 겁니다. 즉 빵이라고 하는 존재 자체는요 개수로 세는 게 아니라 원래는 질량으로 셌어야 되는 거예요. 그쵸? 물 같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물 1잔, 2잔, 3잔 이렇게 세잖아요. 물 하나만 줘 라고도 하잖아요. 그런데 물이라고 하는 건 그냥 이렇게 하나의 덩어리일 뿐인데 우리가 컵에다가 담아가지고 1잔, 2잔이라고 하고 있는 것 뿐이잖아. 그쵸? 이렇게 질량 단위로 세는 애들은요 기본적으로 셀 수 없는 명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셀 수 없는 명사예요. 오케이? 비슷한 개념으로 추상적인 개념 beauty, courage 같은 녀석들도 기본적으로는 셀 수 없는 명사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만 설명을 드리면 꼭 강의 끝나고 나서 문제 풀어보시다가 이런 질문을 하세요. 이거는 셀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지식은 셀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정보는 셀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런 질문이 당연하게 생겨요. 왜? 한국어의 개념과 영어의 수개념은 다르기 때문입니다. 영어에서 셀 수 없는 명사로 되어 있는 건 따지지 말고 셀 수 없는 명사로 받아들이셔야 돼요. 오케이? 이해가 안 되는 것들이 있을 겁니다. furniture, 가구거든요. 가구, 장롱 1개, 책상 1개 셀 수 있어 보이잖아. 메일도 마찬가지야. 그 편지 하나, 편지 둘 다 셀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영어에서는 어떻다고요? 셀 수 없는 명사로 사용이 된다고요. 오케이?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 외우셔야 된다. 그런데 문법 문제를 풀에 있어서는 이런 불가사 명사의 종류를 최근에는 조금 안 물어보는 추세이긴 합니다. 그래서 조금 부담감을 낮춰서 공부를 하셔도는 되겠지만 일단 구분 방법은 기본적으로 뭐라고요? 암기하시는 거라고요. 아시겠죠? 아래 설명을 보겠습니다. 셀 수 없거나 너무 작아서 세기 힘든 것들로서 복수형이 없다. 복수형이 없을 뿐만 아니라 한 개라는 개념도 없으니 하나의라는 의미를 가진 어나 언도 붙일 수가 없고 단수 취급한다. 제가 단수라고 묶어 부를 수 있다고 했죠. 오케이. 그래서 이런 질량에 대한 것들은 수량을 나타내고 싶을 땐 어떻게 한다? 단위를 사용하여 표현한다. 이 단위라는 게 뭐예요? A glass of water, 물 한 잔. 이런 식으로. 됐죠? 자, 여기까지 쭉 내용 설명을 했는데 사실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한테 문제를 어떻게 푸느냐가 중요하잖아요. 그쵸? 자, 수가 중요한 이유는 뭐라 그랬죠? 동사와의 수일치 때문이었습니다. 명사가 단수면 동사에 s나 es를 붙여야 됐을 거고 명사가 복수면, 주어가 복수면 동사에 s나 es가 안 붙을 거예요. 우린 이것만 구분하면 되는 겁니다. 이러한 관점에서는 셀 수 있는 명사인지 셀 수 없는 명사인지가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복수인지 복수가 아닌지만 알면 되는 거예요. 복수인지 복수가 아닌지는 뭐를 보면 알 수 있죠? 명사 뒤에 s나 es가 붙어 있으면 복수인 거고 없으면 단수인 겁니다. 그쵸? 그래서 셀 수 있니 없니를 따지기 전에 그냥 주어에 s나 es가 안 붙어 있으면 우리는 앞으로 무조건 무슨 취급한다? 단수 취급한다. 붙어 있으면 그냥 복수 취급한다. 이해되시겠죠? 우리가 작문을 하는 게 아니라 읽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대부분은 셀 수 있는지 없는지를 굳이 구분할 필요가 없다고요.
아시겠죠? 아니 선생님 그런데요 일부 명사들은요 복수 명사의 형태가 특이하다고 하던데요. 네 그런 애들이 있죠. sheep 같은 양 이런 친구들은 단수 복수 형태가 똑같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것들 외우시면 되죠. 천천히 외우세요. 만날 때마다 외우시고요. 문제풀이 연습할 때 틀릴 때마다 따로 외우시면 됩니다. 여기 271페이지에 가셔도 그런 단어들이 쭉 모여 있거든요. 그런 애들은 따로 외우시는 거고요. 제가 이렇게 정리해 드리는 건 기본적으로 다 뭐라고? 원칙이라고요. 기본 원리라고요. 이 기본 원리가 모든 걸 포섭할 수는 없겠지만 모든 걸 포괄할 수는 없겠지만 일단은 이 기준을 가지고 문제를 풀고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 데이터는 따로 외우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주의해야 할 명사의 수라고 되어 있는데요. 표현을 외우는 거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My 10-year-old daughter 이라고 되어 있죠. 하이픈이 들어있으면 사이에 있는 이런 ear, meter 이런 애들을 단수형으로 써주시면 되겠고요. 하이픈이 없으면 그냥 복수형으로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냥 외우시면 되겠고 그리고 연대에 s가 붙으면은 그 연대라는 의미가 되고 그리고 나이에다가 s가 붙어 있으면은 20대, 30대 이런 그 전체 기간을 나타내는 표현이 된다라는 거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여기선 힘을 좀 뺐죠. 왜 힘을 뺐느냐? 얘 때문입니다. 100, 1000, million, dozen, score 이런 녀석들은 쓰임새가 조금 특이한데요. 보니까 막연한 단수를 나타낼 땐 복수형으로 명확한 수를 나타낼 땐 단수형으로 쓴다고 되어 있죠. 이거 설명이 어려우니까 바로 예문으로 가봅시다. 자, There are hundreds of fans outside 라고 되어 있죠. 의미상으로만 따졌을 때도 수백 명, 그냥 추상적인 수를 나타내는 거니까 이 설명이 납득이 되기는 할 겁니다. 그런데 구조적으로 보자고요. Hundreds of fans 라고 되어 있죠. 명사를 전치사구가 수식해주는 구분 형태처럼 되어 있네. 즉, hundreds가 마치 명사처럼 여겨질 수 있겠죠. 근데 아래 거 봅시다. There are 200 fans 라고 되어 있네. 200가 fans를 수식하는 구조로 되어 있죠. 즉 형용사처럼 쓰이고 있잖아요. 형용사에는 기본적으로 s나 es가 붙어야 안 붙어요? 안 붙죠. 단순히 복순위를 따지는 건 어떤 품사에 한해서였어요? 명사에 한해서였잖아. 즉 형용사처럼 쓰일 때는 s가 붙는다 안 붙는다? 안 붙는다. 그런데 명사처럼 분석이 될 수 있을 때는 s가 붙는다 안 붙는다? 붙는다. 이런 식으로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됐습니까? 그런데 이걸 제가 왜 힘을 줘서 설명을 하느냐? 문법 문제가 가장 디테일하게 나오는 두 가지 시험, 공무원 시험과 편입 시험이죠. 공무원 시험에서 이러한 문제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어떤 문제냐? She wants her husband to buy 2 dozen of eggs 라고 나와 있어요. 2 dozen of eggs. 이게 왜 문제가 됐느냐? 자, of가 붙어 있으니까 지금 앞에 이걸 무슨 취급한 거예요? 명사 취급한 거죠. 명사 취급했을 땐 s가 붙어야 된다고 안 붙어야 된다고? 붙어야 된다고. 그러면 2 dozens가 맞는 건데 2 dozen이라고 되어 있죠. 반대 개념으로 볼까요? 2 dozen 사실은 구체적인 수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2 dozen of도 조금 이상한 표현이에요. 그러면 2 dozen eggs 라고 쓰면 맞았을 텐데 of가 껴있잖아. 오케이? 2 dozens of eggs라고 하면은 그나마 제가 설명했던 개념인 명사처럼 취급하기 때문에 s를 붙일 수 있다 라는 개념에 따라서 옳을 수도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다고요. 그런데 지금 s가 붙어있지 않을 뿐더러 구체적인 수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2 dozen of eggs로 쓰는 게 아니라 2 dozen eggs로 쓰는 게 옳은 표현이라고요. 오케이? 이러한 문법 문제 출제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선생님들께서 비판을 하셨고요. 그래서 출제자는 이 문장을 옳은 문장으로 출제를 했지만 다수의 강사분들은 비문으로 판단하셨고 저도 또한 비문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한편 타미 김정호 선생님 같은 분들은 이러한 표현도 이제는 원어민들이 정문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라고 반박을 하시기도 했어요. 즉 비문이라고 비판을 하고 있는 강사들에 대한 비판을 올리신 분들도 있으니 이런 부분들을 한번 직접 찾아보시면 좋겠고요. 일단 제 의견은 틀린 문장인데 옳은 것이라고 잘못 출제된 것 같다 라는 게 제 의견입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해서 약 20분 동안 유닛 1 명사에 대한 설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관사 파트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할게요. 이상 이번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